한국은 미국의 바이탈한 인터레스트는 아니답니다. 한국 때문에 미국이 죽고 살 일은 없어요. 근데 왜 그런 바이탈도 아닌데 한국을 도와주지? 일본은 미국한테 바이탈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중국 편이 되거나 러시아 편이 됐을 때 미국은 태평양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무조건 지켜야 돼. 근데 일본을 지키는데 한국은 너무나도 중요해. 그 바이탈의 바이탈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문자로 쓰자면은 도출된 이익이야. 도출된. 바이탈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바이탈이라는 것은 사활적이라는 뜻입니다. 사활적인 곳을 지키는데 사활적인 곳. 그래서 주한미군이 있어야 돼 라고 주장하는 미국 사람이 있는데, 철군하자는 사람은 그거 없어도 일본은 지킬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철군하자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국가 이익 어떤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바이탈 인터레스트는 군사력을 통해서라도 지켜야 할 이익. 대만은 그렇고 우크라이나는 아니고, 흡면에 같은 해 이렇게 얘기가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미군이 타이완성을 방어하나요? 네, 전례 없는 공격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예, 정말입니다. 라고 이거 확인까지 한 저 사람이 뭐 치매라는 소리도 있고 그런데 아마 이거는 저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라 써준 거예요. 인터뷰에 그 질문 나오면 가서 싸우겠다고 말하십시오. 라고 써준 겁니다. 이제 이런 거 인터뷰할 때는 실수하지 말라고 써줘요. 내가 언젠가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 종에다 써줬는데 들어가서 먼저 인사하십시오.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가서 자리에 앉으세요까지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들어서 멍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이런 거는 분명히 써줬을 겁니다. 인터뷰가 끝난 뒤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게 이제 모호하게 만드는 거죠. 모호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 두 개가 들어가 있나?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서 미국과 한국군이 맹렬하게 훈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남한강에 강 건너는 훈련인데, 남한강에 탱크 건너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난주 내내 훈련한 거예요. 아마 오늘 이제 토요일이니까 잠깐 쉴지 모르죠. 뭐 바글바글하고 우리나라 여당이 뭐 대통령이 미국 가서 뭘 어쨌든 저쨌든 딱 이거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행동 아니야, 행동. 행동이 더 중요하지. 한국과 미군이 정말 요새 5년 만에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5년 만에. 5년 만에. 5년 만에 처음으로. 5년 만에 처음으로. 5년 만에 뭔가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고, 이 훈련할 때 항상 나오는 친구들 있죠. 한미연합 훈련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이 사람들이 진정성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려면 이 사람들이 우리는 북한 핵을 반대합니다라는 데모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북한 핵을 반대합니다는 데모를 하는 사람들이 이거라면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결코 하지 않을 거예요.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비난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미국 대사관 앞에서 뭐 항상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미국이 화나면 가는데 국가들은 뭐 화 가지고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 이익을 잘 계산해 보고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뭐 안 지켜도 된다라는 판단이 있었는데 이러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국하고도 잘 지내는 일이 중요한데 토요일마다 광화문에 성조기 들고 나오는 것은 이것을 그대로 상쇄해 버리는 겁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보니까 한미훈련 하지 말라는 애들은 10명이고 태극기나 들고 나온 사람은 몇만 명이야. 그럼 이게 진짜구나라고 하고서 이제 사람 많이 모였을 때 드론으로 사진 찍어서 미국에 보내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한민국 그냥 살아남는 나라 아니에요. 뭐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내가 아는 목사님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어. 편지를 보냈는데 북한을 죽이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김정은이를 이번에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을 받아가지고 그 답장을 나보고 읽어보면서 좀 해석을 해달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있을 때 몇 년 전 얘기죠.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은 미국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 기계가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백악관 뭐 대통령 트럼프 해가지고 쫙 썼는데 북한을 폭격하거나 김정은을 제거하는 것은 미국의 이 계산에 의해서 결정될 일입니다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트럼프 대통령을 믿으십시오. 그 의미심장하죠. 저쪽 그 공덕동에 있는 자글기의 목사님도 무적의 애국 목사님입니다. 내가 그 편지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보고 그 해석을 해드렸다고. 와 이거 그래서 내가 도대체 보낸 편지 내용이 뭐예요? 그랬더니 김정은 좀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 한둘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은 그래서 용감해요. 나도 앞으로 보낼 거야. 옛날에 대학원 다닐 때 내가 미국에 편지 보내서 주한미군이 나가면 안 되는 이유. 주한미군이 이런 이유 때문에 철수하면 되지 않습니다라고 미국 상원의원한테도 보내고 에버럴 해리만이라고 아주 그 사람은 나이도 되게 많았어요. 그때도 이미 트루만 대통령의 보좌관 했던 사람인데 친한파라 그런 사람들한테 편지 보내고 그랬습니다. 되도 않는 영어로 막 써서 보낸 거예요. 네. 부산에 항공모함 들어왔어요. 오 대박. 부산에 항공모함 들어왔는데 이거 여기 6,000명 탑니다. 근데 훈련 끝나고서 6,000명이 돈 1,000달러씩 들고 나와서 부산에 뿌리고 가면은 그것도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와가지고 뭐 훈련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잠깐 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웨이거너가 부산 항입항 어제 들어왔어요.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온 겁니다. 원래는 다음 주에 오겠다라고 그 미국 스타즈 앤드 스트라이프 미국 성주 미국의 국방일보 그게 다 볼 수 있어요. 스타즈 앤드 스트라이프 그러니까 별과 이제 스트라이프가 옆으로 된 띠죠. 성조 성조지라는 신문에 그래서 나는 25일 날 올래나 25일부터가 이제 다음 주니까 근데 그 보니까 어제 왔더라고요. 이거 오고 이지삼도 오고 뭐 이거 무서운 배들이죠. 요거 한 척이 요거 두 척이면 동해바다 전체를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단 두 척 가지고 동해바다 전체에 요거 두 척 있으면 어느 적군이라도 어느 적기라도 다 괴멸시킬 수 있다. 먼저. 근데 이게 들어온 거예요. 요새 이거 바다의 전체 분단이라고 그래요. 얘를 바다의 전자 분단. 요게 이지스 장치인데 이지스 하면 다 똑같은 걸 하는데 요거는 미제입니다. 요 몸체는 뭐 우리나라는 우리 거를 쓰고 그러는데 요 이지스 시스템이라는 거. 이지스가 이제 AEGIS라고 그러는데 그 여러 가지 약자라. 근데 붙여놓고 읽으면 이지스가 되는데 그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방패란 뜻이에요. 근데 저거가 이제 본 의미는 항공모함을 따라다니면서 항공모함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한국이 아주 안전한 시점입니다. 주한미군 여기서 막 훈련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군함 와 있고 지금은 전쟁 못 나요. 북한이 하고 싶어도. 이런 시점이 제일 안전한 시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거 없을 때 미군 없으면 평화가 온다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가 북한이 마음 놓고 때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북한이 우리를 때리기 가장 좋은 시간 미군이 간 후. 이건 뭐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미국 군함들 사진 나오는데 요 배를 유심히 보세요. 그맨 꼭대기에 있는 배. 꼭대기에 있는 배 하얀 배죠. 하얀 배에다 빨간 거를 칠했죠. 이거는 눈에 잘 띄라고 만든 겁니다. 이 배는 뭐냐면은 이 배는 수평선에 치면 안 보여요. 요 군함 색깔이 그 하늘하고 바다하고 만나는 지점의 색깔입니다. 멀리 있으면 안 보여. 이게 보호색이야, 보호색. 그런데 얘는 보호색이 아니라 눈에 띄게 만든 이거 호랑나비야. 왜 띄게 만들었을까? 요거는 그 인명 구조하는데 바닷가에서 그래서 연안 경비함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연안 경비함이 미국에서 출발해가지고 군함 따라가지고 한국까지 왔어. 무슨 뜻? 동해바다, 서해바다는 미국의 해안이야 그런 뜻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거 중국이 항공모함 온 거보다는 이거 온 곳이
더 분노할 일인 겁니다. 정치적으로 야 너네는 캘리포니아 앞바다 지키는 배를 왜 서해까지 보내니? 미국은 말은 안 했지만 무언으로 여기까지가 우리 해안이야. 네가 그 한국 해안을 막 모욕하는 모양인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거 이제 미국 방송이라서 미한해군이라고 쓰는 겁니다. 한국 방송이면 한미해군이지 당연히.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이거는 미국의 소리 방송인데 일본어로도 하고 중국어로도 하고 뭐 전 세계 한 뭐 백수십 개의 언어로 방송을 해요. 이제 미국의 PR 방송인데 이거가 가장 그 데이터가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것은 미국 국무부의 정책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 산하인데 독립기관은 독립기관이지만은 그래도 뭐 국무부의 견해를 은연중에 이제 발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내가 그 유튜브 방송으로 이제 어제 한 건데 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는 한국판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다. 지난번 정권은 국제주의하고 정반대입니다. 우리 민족끼리야. 우리 민족끼리. 그리고 지난번 정부는 북한, 중국, 미국, 러시아 중에서 누가 진짜 우리 편인지에 대해서 헷갈렸습니다. 일본은 적이야. 그런데 여기는 자유주의 국가는 다 우리 편이다. 그들과 함께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답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그러니까 자유주의 국가들과 함께 북한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내가 그냥 이름을 뭐 한번 붙여봤는데 한국판이라고 쓴 거는 영어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라는 것이 미국의 지난 한 24년인가 대통령 3명 38이 24 3명이죠. 그 외교 정책이 전부 다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라. 그거는 이제 우리 개념이 좀 다른데 미국의 주의는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장사할 것, 전 세계 모든 나라는 민주주의할 것. 이게 이제 미국이 전 세계에게 주장하는 거예요. 다 장사하자. 너네들 다 민주주의 해야 되겠어.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미국은 개입하겠다. 그게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개입한다는 건 뭐냐면은 독재 국가들 몇 나라인데 그놈들 때문에 전쟁이 나는 거야. 그놈들 가서 정권을 바꿔버리겠어. 그래서 미국이 악의 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란, 이라크, 북한, 이란, 이라크를 민주주의로 바꿔놓으면은 세상이 훨씬 나아질 거야. 북한도 민주주의로 바꿀 거야. 해가지고 자유주의라는 기치 아래 전 세계 정책 개입하는 그걸 이 미국의 외교 정책인데 요거를 이제 그냥 앞에 한국판 해가지고 우리는 북한을 자유화시키기 위해서 자유국가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거. 지난번 정부하고는 확 다른 거가 북한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우리 민족끼리 하겠다는 거. 이제 완전히 다른 거죠. 오늘 오겠지 대통령이 19일날 떠나서 영국 들렸다가 뉴욕 갔다가 오늘 캐나다 들렸다가 이제 다시 한국으로 옵니다. 5박 7일 뭐 비행기에서 2박 자니까 다른 나라 가서 호텔에서 자는 건 5박이에요. 비행기에서 이틀 자고 7일 되는데 정부에서 발표한 목적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가치가 뭐예요?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런 나라들과 연대를 강화하고 외교 기반을 확대하는 데 있다. 경제 외교. 뭐 이 나라들 다 부자 나라들이죠. 지금 세계 정치는 이념의 싸움은 아닙니다. 중국도 나 공산주의 할 거야는 아니에요.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다. 이제 러시아는. 근데 뭐냐? 저것들은 독재 체제라. 인권 유린하는 독재 체제. 자유 체제는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자유 체제. 지금은 이데올로기 싸움이라기보다도 독재와 민주 자유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국가의 편에 들겠다. 그리고 북한은 완전히 그 독재국가의 편에 들어가 서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 나라들과 함께 이제 요새 그 우리나라 언론들이 큰일 났어요. 지금 이 의미를 해석하기보다는 뭐 김건희 여사의 뾰족부도 굽이 높았다는 거 오시면 이게 좀 뭐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런 의미에서 이 방문의 순방의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세 나라 갔는데 미국, 영국, 호주 갔는데 호주는 뭐 여왕 이제
조문하러 간 것이죠. 요 세 나라가 6.25 때 군대를 제일 많이 보내준 세 나라입니다. 미국이 제일 많이 보내줬고, 영국이 두 번째로 많이 보내줬고, 캐나다가 세 번째, 호주가 네 번째, 다섯 번째가 터키입니다. 요 다섯 나라가 10,000명 이상을 파견한 나라예요. 그래서 군대 제일 많이 보내준 세 나라를 찾아갔다는 거가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이 세 나라는 전부 민주주의의 대표 선수입니다. 민주주의랑 나는 친하게 지내겠다 그러면 이 세 나라랑 친하게 지내겠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가서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나있는데 일본을 만났습니다. 유엔 가서. 여러분 그 좌청룡 우백호라는 얘기 있죠? 좌청룡. 왼편에 있는 푸른 용. 오른편에 있는 흰 호양이. 그러니까 내 옆에 좌청룡 우백호가 있으면 나는 정말로 안전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를 자유주의로 끌어가는데 미국의 대외 정책에 좌청룡 우백호가 일본과 영국입니다. 그걸 다 만나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당히 미닝풀한 사건을 해석을 할 줄 알아야지. 뭐 그 여자 구두가 높다는 등, 뭐 옷을 갈아입었다는 등, 뭐 대통령이 마이크 꺼준 줄 모르고 뭐 쌍소리도 나중에 보니까 또 뭐 대상이 다르고 뭐 중국한테 미국한테 한 건지 한국 야당한테 한 건지에 대해서 헷갈리고 말이지. 이런 말이 안 되는 것에 그냥 하루 종일 뉴스가 그거더라고. 야, 이게 참 대한민국. 그러니까 뭐 미국서 먹으면 죽는다고. 우리 가지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지고서 먹었는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문한 세 나라는 민주주의의 상징. 그리고 일본까지 포함하면 미국을 좌우해서 서포트하는 이 싸움의 최전방에 있는 나라들. 그 나라들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갔다 왔다. 이거 뭐 뜻이 다 안 되는 거지. 거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해요? 바로 그 말 하자마자 9월 20일 날인데, 이건 우린 9월 20일 날 미국의 군함이 대만 해협을 또 통과한 겁니다. 근데 혼자 통과한 게 아니라 캐나다 군함을 대구 통과했어. 딱딱 맞아 떨어지죠, 스토리가. 국제정치 재밌어요. 톤이 바뀝니다.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구나. 저 대통령이 대만에서 전쟁 나면 나 싸울 거예요. 나 캐나다, 일본, 한국, 영국 다 우리 같은 편들이야. 캐나다 내가 가는데 한번 따라오지. 이거 무지하게 용감한 겁니다. 여러분 동물왕국 보면 말이죠. 사자가 물소 습격할 때 새끼를 공격합니다. 약한 놈. 뭐 황새가 플라밍고 공격할 때도 새끼들 공격하는 거예요. 잘 못 뛰는 놈. 큰 놈의 새끼가 따라간 거예요. 중국이 분노해서 때리면 그 새끼가 맞는 겁니다. 미국보다 캐나다가 훨씬 위험한 거야. 근데 그거 하잖아요. 따라가서. 그게 국제 정치에서 참 올바른 일이죠. 우리는 대만 해협을 이렇게 보는데 대만 해협 이건 뭐 먼 동네가 아닙니다. 지도 이렇게 놓고 보니까 대만 해협이 여기인데 모든 기름 실은 배들이 일로 통과해서 이렇게 여기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한국하고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지도 놓고 보는 데 따라서 이렇게 일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기서 전쟁하면 우리는 싸우러 간다. 왜냐하면 우리나라한테 죽거나 사는 일이니까. 우리한테는 일본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이 동네가 엉기게 되면 우리는 더 하잖아요. 이 지도 보시라고. 지구는 둥그니까 어디가 위인지 몰라요. 이 무한한 공간에 어디가 북쪽,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쪽이야. 그냥 우리가 그렇다는 거지. 호주에서 보면 우리가 거꾸로 매달리는 사람들이죠. 내가 호주 가서 농담했습니다. 여러분들 나 똑바로 서 계시네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 우리 지도 보면 걔네들 거꾸로 막 매달려 있어야 돼. 안 떨어지려고. 이게 지도. 그래서 지도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세요. 이런 지도하고 이거. 그대로 이게 우리한테 정말로 결정적인 우리의 그러니까 그냥 심장을 관통하는 줄이나 핏줄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지도를 잘 보면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캐나다 군함 그냥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군함보다 하지 못한 거예요. 프리기함이라고 그래가지고 천안함보다는 크고 세종대왕함보다는 작은 그 정도인데 그래도 용감하게 미국 따라가서 같이 항해했습니다. 뭐 중국 잠수함이 저 캐나다 거만 쏘자고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훈련은, 그러니까 훈련 자체가
손에 땀이 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위험한 부대가 평택에 있는 이함대인데, 평택에 있는 이함, 우리 그 고영일 변호사도 그 조그만 정장은 아니고 그 참수유배가 아주 속도 빠릅니다. 그 기관총 달려있는데 그 배들이 이제 휴전선까지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다시 부대로 갔다가 또 올라가고, 올라갈 때 그 함대 사령관한테 신고가 올라가는 거야. 뭐 청장 누구누구 뭐 중위에 몇 명은 뭐 서해 방해를 너무 받고 뭐 몇 월 며칠 뭐 출발합니다. 뭐 이렇게 신고하거든. 그러면 이제 그 장군이 가서 잘 갔다 오라고 이제 격려를 해주는데, 딱 그런데요. 내가 그때 만난 한 사람은 다 살아서들 돌아와. 가서 죽을 수도 있지. 서해오도 사건에서 많이 죽었잖아요. 다들 살아서 돌아올 것. 이렇게 그런 이 국제 정치가 더군다나 남북한 같은 그런 냉혹한 사이에서는 언제든지 목숨이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군가들은 전부 다 목숨 얘기했습니다. 모든 군가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왜? 군인은 전쟁 나면 제일 위험한 곳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이죠. 네, 기시다 총리랑 했는데 뭐 지금 시작이죠. 5년 동안 두 나라는 적국이 됐는데 우리가 일본을 적이라고 그러면 일본은 그래도 나는 네가 친구야라고 그러겠습니까? 같이 적국이지. 그걸 정부가 이제 새로 바뀐 다음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두 정상은 자유민주주의의 같은 가치를 지키는데 연대하고 북핵 대응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일단 우리는 생각이 같다. 그러니까 같은 건 아니니. 뭐 비공개로 진행됐고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모두 발언도 공개되지 않았다. 이거 뭐냐면은 우리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는 거 너무 델리킷한 거예요. 한국 국민한테. 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그 왜 한국 놈들 그 나쁜 놈들하고 뭐 잘 지내겠다고 개소리하고 앉아있으라고 일본에서 당장 나오니까 이런 거를 비밀로 하는 겁니다. 일본가도 한국 별로 안 좋아해. 애들만 좋아합니다. 애들은 뭐 케이팝 해가지고 뭐 한국을 하고 난리인데 걔네들은 한국을 자기네가 지배한 적이 있었냐를 모르는 애들. 세상 훌쩍 모르는 애들이죠. 이거 이제 국제정치 이론으로 설명하면은 브리젠스키 교수라는 아주 이 사람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 국제정치학자 유명한 사람들이 중부 유럽 출신이 많다고 그랬죠. 중부 유럽이 전부 다 그냥 독일하고 소련 사이에서 매 전쟁만 나면 제일 먼저 터지던 동네라. 이 사람이 폴란드 출신이에요. 폴란드 바르샤바 출신의 유태인일 아마. 그래갖고 뭐 미국 국제정치학자가 되는 기본 요소를 갖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요거 나온 지 10년 된 책인데 전략적 비전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국제 문제에 개입을 안 하게 될 경우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너무 세서 개입할 필요가 없어. 또는 개입할 만큼 힘이 없어. 뭐 어떤 경우라도 개입을 안 하게 될 경우에 이 지구 세계가 많이 피곤해질 텐데 그 중에서 가장 피곤한 나라 중에 한 나라를 한국으로 선정을 하고 이 책에 이제 직접 나온 얘기입니다. 한국은 고민스러운 선택 세 가지 중 하나를 해야 된다.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가든지 이거는 독립을 잃어버리는 일이에요. 중국 밑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독자적 핵무장은 이건 독립을 하지만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이거 핵전쟁으로 다 죽거나 말거나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 셋 중에 하나를 해라. 마지막 옵션이 가장 낫다고 본다. 왜 가장 낫다고 보냐? 이거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 일본도 핵무장하죠. 그래서 일본한테 우리 다 죽을 수 있어요. 1대1로 같이 죽는 게 아니라 일본이 훨씬 더 세니까. 그럴 가능성 때문에 핵무장을 하면 우리는 살지만은 피곤하기는 도로 마찬가지라. 그런데 일본과 힘을 합쳐라 라고 했는데 동아일보 기자가 이 책 나오고 6개월 후에 인터뷰를 했어요. 그 세 가지 옵션을 얘기를 하셨는데 어느 것이 제일 좋냐 그랬더니 한일협력이 가장 덜 위협적이고 미국이 지지할 것이며 동북아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 한일 양국은 역사적 감정을 극복해야 한다. 이것이 국제정치의 원칙입니다. 한국이 핵무장하면 일본도 핵무장하면 미국은 골치 아파지죠.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거는 뭐 미국에 와서 팔을 비틀어서 막아야 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하고 한국은 둘 다 민주주의 국가고
같은 민주주의끼리는 싸우지 않는다는 아주 중요한 이론이 있습니다. 놀라운 발견인데 민주주의끼리는 안 싸워. 민주주의 국가가 안 싸운다는 얘기 아닙니다. 민주주의 전쟁 많이 해요. 근데 지네들끼리는 안 싸운다. 그 놀라운 이론이 1990년대에 개발이 됐는데 역사를 보니까 그랬고 증명이 됐고 그러니까 한국, 일본 너는 같은 민주주의 아니냐. 왜 싸워? 옛날에는 둘 다 이제 민주주의 서로 아닐 때 그때 적국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 같이 잘 지내. 그리고 독재국가 중국, 독일을, 중국, 북한, 러시아를 막아야 되지 않겠어. 그게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번에 가서 그대로 한 거죠. 책에 나온 걸 그대로 한 겁니다. 아, 이거 이론상 맞아. 실제로 미한 이것도 이제 미국 방송에서 미라고 나온 거야.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은 북핵 위협 대응, 동북아 평화를 위한 북핵은 북한 문제입니다. 동북아는 중국 문제입니다. 이게 중국 얘기를 같이 쓰는 거예요. 동북아 평화를 위한 방어 체계다. 북핵 미사일, 동북아 안보 이런 게 필요하다면은 미국, 한국, 일본 세 나라 합치는 거 그거 왜 피해? 또 완전히 지난 정부하고는 완전히 파라다임 자체를 바꿔버리는 일본은 적이야. 미국도 별 볼일 없어. 우리는 북한이 친구야. 그리고 중국이 차라리 나. 완전히 바꾸는 그런 겁니다. 뭐 옷 가지고 따지고 옷 가지고 따진다 뭐 이런 거는 난 저 때도 옷 따지고 그러는 거 뭐 좀 아니 네가 지금 외교를 말이야 친구가 저걸 구분 못하고 있어라고 떠들어야지. 왜 대통령 부인 옷이 이렇게 매일 변해라고 떠드는 거는 이거는 그 신문 기자들이 이거 분석하려고 신문왕 사건 나오는 참 어이가 없어요. 대통령 부인은 옷 좀 뭐 잘 입어도 돼요. 뭐 부자 나라 부인이 잘 입을 수 있는 거지. 뭐 옷 입고 입으면 확실히 폼이 나 그죠? 그래서 더 화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참. 뭐 돈도 많겠죠 이제. 돈 많은 그거 다 자유국가에서 돈 많은 게 왜 꿀리는 일입니까? 나는 다 부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우아한 일이에요. 뭐 시진핑이가 그랬습니다. 부자가 될 사람 빨리 부자가 되라고. 반칙하지 말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뭐 가난한 게 자랑인 줄 알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그게 아메리칸 드림 아니에요.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미국 가서는. 한국 사람들 내가 요새는 우리랑 이제 미국을 뭐 수십 년 미국을 이제 들락날락거리면서 보면은 요새 가서 보면은 한국 사람 중에서 익스트림 리치들이 나왔습니다. 정말 너무나 부자들이 있어. 정말 백만장자, 억만장자들이 한국 사람 중에 있습니다. 내가 유학할 때 한 40년 전에는 뭐 한국 사람들 다 못 살았어요. 이민 역사도 짧고. 근데 지금은 뭐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내가 요번에 미국 갔을 때 약간 뭐 LA에서 두세 번째 가는 한국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이 그 텐트 치는 거 있죠? 텐트 이게 뭐 홍수 나오고 그러면 집에서 사람들 다 나왔을 때 지어주는 텐트 같은 거 그런 거를 하는데 미국에서 1등이래. 그래서 카트리나 때 돈을 그렇게 벌었다는 거예요. 카트리나 태풍 와가지고 뉴올리언즈 완전히 박살났을 때 전부 텐트 치고 다 살았는데 그거를 짐을 며칠 그냥 실어 보냈다는 거예요. 그 루이지애나로. 그 한국 부인은 그 사람 부인이 권사님인데 그 사람이 40년 전에는 길에서 1달러짜리 안경 팔았대. 길거리에 선글라스 그냥 허접한 것들 있죠. 흑인들 사가는 거. 근데 지금은 뭐 미국에서 첫 번째 가는 텐트 회사가 됐더라고. 뭐 고마운 일이지. 그거 보고서 화가 나야지 맞는 겁니까? 그거 보고서 좋아요가 맞는 거지. 내가 요번에 우리나라 신문들이 견지 망월이야. 손가락으로 선생님이 저게 다리야 그랬는데 애들이 다 손가락만 쳐다봐. 다른 안 보고. 사소한. 선생님 손가락, 선생님 매니큐어가 벗겨진 것 같아요. 요번에 그 키워드, 요번 방문에 5박 7일의 키워드는 요 4단어입니다. 4단어 말씀드릴게요.
유엔 창립 직후 한국을 유일합법 정부로 승인했다. 대한민국이 유일합법 정부야. 북한은 합법 정부가 아니야라고 선언한 겁니다. 한국 대통령으로 참 오래간만에 얘기를 한 거예요. 유엔에서 이 기구가 한국을 유일합법 정부라고 말했습니다. 2. 전쟁 났을 때 얘네들이 와서 우리를 살려줬습니다. 3. 그 이후에도 우리를 도와줘가지고 우리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4. 그래서 빚을 갚은 겁니다. 그럼 그게 다 아니에요? 유엔에 가서 얘네가 한반도에 두 나라가 있는데 남한을 유일합법 정부라고 승인했습니다. 전쟁 났을 때 와서 우리를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빚을 갚을 것입니다. 이 얘기가 이번 5박 7일의 키워드입니다. 이게 있으면 된 거지. 무슨 신발이 어쩌고 뭐 쌍소리도 뭐 어쩌고 참 하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 대통령이 영국 가서 이 사람 90살 아니겠습니까? 6.25 때 20살이니까 6.25 때 19살이라도 지금 90살 아니겠어요?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절을 했어요. 아니 대통령이 이 사람이 뭐 사병일지 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장군은 아니까요. 나는 대통령이니까 너 같은 놈한테는 똑바로 아니잖아요. 고마워서 이렇게 절하는 것이지. 90도로 절했습니다. 맨 깜짝 놀란 거는 이 기사를 보고서 애들이 답을 한 거예요. 추천해요가 102명, 좋아요가 942, 감동 126, 화나요가 766. 어이가 없어서 내가. 아니, 영국군이 우리나라 와서 전투할 때 주로 중공군하고 했습니다. 중공군하고 전투가 많아요. 영국의 전쟁사에 영국군이 정말로 잘 싸운 전투, 정말 감동적인 전투에 그 중공군하고 전투한 게 많은데, 요 파주에 가보면은 그런 다 이런 시설들 다 있고 그래요. 한번 가서 보라고. 뭐, 브리티시 라스트 스탠드 끝까지, 정말 몇십 배 되는 중국 그 인해 전술에 끝까지 맞서서 싸웠다는 그 전쟁. 영국 가면 이렇게 기념하는 건물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Their name lives forevermore. 그들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한 모든 영국 참전 용사들에게 바칩니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문화재도 됐더라고요. 이제 이런 전쟁비들을 이쁘게 만들어 놓은 거는 문화재로 오르는데 문화재가 된 건데 영국 가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당연히 대통령이 가서 90도 각도로 이 나라를 구해준 노병한테 절을 하는데 그게 화가 나? 그러니까 아까 말한 뭐 중국의 일이니까 화가 났겠지. 그러니까 저런 그 여론조사 이런 것들도 내가 보다가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다 분노하게 만드는 유행들인데 미국의 이 전쟁 기념비 가보면은 미국의 이거 워싱턴에 있어요. 여 옆에 이제 벽을 만들어가지고 난 그 후에는 안 가봤는데 벽을 만들어서 죽은 사람 이름을 다 써놓은 거예요. 몇만 명 이름을 써놨습니다. 그 미군이 한국 전쟁에서는 정말 고생 많이 했죠. 기후가 너무 추워가지고 뭐 어떤 책은 책 제목이 콜리스트 워입니다. 가장 추운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이 고생한 얘기도 다 나오는데 이것도 그 미국 전쟁 거기가 그 조각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비 오는 날 그 우의를 입고 전투하는 장면이에요. 그 워싱턴에 가보면 있습니다. 나는 여기 가보면은 항상 가는데 혼자 갈 때도 가고 단체로 갈 때는 우리 세미나를 가고 그럴 때는 여기 가서 우리 워싱턴에 있는 무관 거기다 이제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꽃 같은 거를 갖고 옵니다. 우리나라 장교들도 따라 나오고 이제 나팔 부는 사람도 나오고 같이 이제 그 추모를 하면 거기 온 미국 사람들이 정말 똑같이 서 있어요. 애국가 나올 때, 미국 국가 나올 때 차례 짜세 하고 뭐 공공 행사를 할 때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문장이 참 국가로서 이게 중요한 말인데 우리나라는 our nation honors 뭐 이제 경의를 표합니다. Her sons and daughters. 그 미국의 our nation이 미국이죠. 자기의 아들과 딸들에게 누구냐? Who answered the call. call 국가의 부름에 응했어요. 근데 그 call은 뭐냐면은 to defend the country they never knew.
그들이 어딘지도 모르는 나라야. 그 나라를 도와주제. And the people they never met.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조국의 부름에 응한 아들, 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문장 참 좋죠? 이게 어디 가도 여기에 있어요. 이게 누가 뭐 참 글달신 선생님이 만들었을 텐데 여기가도 있고 또 뭐 미국에는 도시마다 이게 있습니다. 도시마다. 하버드 대학에 가면은 거기 메모리얼 처치에 한국전쟁 해가지고 18명의 이름이 있어. 물론 하버드 대학 학생도 있고 직원도 있고 그런데 한국전쟁 가서 죽은 사람이 18명인 모양이에요. 미국의 조그만 마을 가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 에반스톤이라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저 양주쯤 될 거예요. 서울 바로 위에. 그 조그만 도시에 보면은 한국전쟁 가서 죽은 사람 이름 4명이가 내기 노스웨스턴 대학이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몇 명 써 있고 그런 것들이 미국은 항상 어디 가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살아남았는데 바로 한국의 군사력을 제일 많이 보내준 그 현대판 자유민주주의 넘버 1, 2, 3, 4를 만나고 왔는데 이거 뭐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전부 뭐 무슨 신발이 어쩌다는 소리만 하고 앉아있어가지고 대한민국 정신 차려야 된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거는 이번 오늘 어제 유튜브로 그냥 빨리 찍었습니다. 일부러 이게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오늘 아침 국회의원 조부터 해가지고 그랬는데 성공은 친구를 만들고 역경은 친구를 시험한다. 미국 NSC에서 윤 대통령이 뭐 욕했다는데 그거 노코멘트 하겠다. 지금 훈련 같이 하고 땀 흘리고 있는데 무슨 지금 미국 항공모함이 지금 부산에 들어갔는데 뭐 그런 소리 가지고 야단 법석들이냐 말이야. 그런 거죠. 한 페이지만 더 하고 이제 본론 들어갈게요. 쉬었다가. 전쟁을 왜 하는 줄 아세요? 남자들이 전쟁 때 왜 영감한 줄 아세요? 재밌는 책을 내가 이거 몇 년 전에 읽었습니다. 디펠이라는 그 심리학, 역사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제목 부제가 뭐냐면은 A Brief History of Men's Urge for Battle. 왜 남자들은 전쟁만 나면 흥분해가지고 뛰어나가려고 날뛰느냐 그 얘기야. 여자 때문에 그렇대요. 그 여자가 그 워앤드 책 제목이 전쟁과 성입니다. Why young men voluntarily go off to war has long defied understanding. 왜 젊은 남자 녀석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냐 하는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알고 있던 상식은 다 깨버리는 일이다. 여자한테 가오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 마을에 이제 자기가 이제 우리 누구 저주가 그래 사라를 마음에 두고 있어. 근데 전쟁이 났어. 달려갔다가 와가지고 야 사라야 나 전쟁 갔다 왔지. 그거예요. 아니 뭐 하겠다. 내가 이 책을 읽고서 이화여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예, 즉각이지 한번 우리는 어떤가 하고 실험을 했어요. 이걸 전혀 안 가르쳐주고 야 너네들이 이제 남자를 만났는데 결혼할 남자를 상대로 만났는데 한 녀석 그러니까 조건이 다 똑같아.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이게 달라. 하나이는 군대를 안 갔다 온 애야. 하나이는 해병대 공수부대로 갔다 왔대. 둘 중에 누굴 고를 거야? 그랬더니 놀랍게도 100%가 공수부대. 해병대 공수부대야. 여기 이렇게 탱크병으로 갔다 온 사람이 딱 낙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저 오일신 분이 탱크병 출신이거든. 탱크는 또 그 중에서도 제일 아주 골아픈 병과입니다. 우리 그 훈련 받을 때 뒤에 탱크 부대 따라오면 그러니까 탱크 타는 장교들 우리 장교 훈련 받을 때 탱크 학교병 소위들이 따라오는데 앞에 왜 뭐 꾸물거리 이렇게 걸어가는데 걔네들이 왜 앞서갔습니다. 그 몇십 킬로 걷는 행군할 때 자기네가 기록 세우겠다고 광주 상무훈련장에서부터 동복 유격장까지 몇 시간에 가느냐 가지고 서로 싸워요. 막 뛰어 애들이 빨리 가려고. 근데 탱크가 제일 우리 목사님도 탱크 부대 출신이야. 네. 여기 탱크 아주 무섭습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남자들이 전쟁 나면 뭐 그냥 우쭐하고 용감해지는데 사실은 속으로 무서울지도 모르면서 그게 이제 순위
영희 마음을 사로잡기 위하여. 그럼 옛날에 그 김수저의 노래 있죠.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 뭐그 가사 보면 아주 노래가 명쾌합니다. 이게 갔다 와서 이제 뭐 가기 전에는 망나뇽인데 갔다 와서 효자도 됐고 뭐 온 동네 처녀들이 아주 좋아서 난리 나고 그런 건데 이거를 학술적으로 연구해는 아주 재미있는 책이에요. 내가 이 책을 2007년에 썼는데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있을 때예요. 2009년에 학술원에서 우수도서 학술상 받았습니다. 우와. 왜 2007년에 쓴 걸 2009년에 했냐 그랬더니 이 출판사 사정 재밌어.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아마 그 앞에 정권에서는 안 줬을 거래요 그러더라고. 자기가 뭐 상 받았는데 이 학술원에서 상 받으면은 그때 돈으로 2,500만 원어치를 정부가 책을 삽니다. 그러니까 얘가 만약 정가가 25,000원이라면은 1,000권을 사는 거예요. 근데 출판사에서 두 번째 찍을 때는 조이값밖에 안 들어. 그러니까 한 권에 25,000원이면 출판사가 한 권에 한 2만 원 이상은 가져갈 거야. 그리고 이거는 서점도 안 걷지 그냥 납품하는 거니까. 나는 화분 하나 받았어요. 화분을 우리 장모님 갖다 줬지. 뭐 우수학술 서적 해가지고 뭐 학자들이야 뭐 그런 명예니까. 여기에 그 한국말로 손실주의 국제정책은 이제 지금까지 한 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아주 자주 사용하는 그림인데 국제정책 논리는 역설이다 이런 거예요. 역설. 상식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평화 떠들면 평화가 안 와. 전쟁을 떠들어야지 평화가 와. 그게 역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탱크 지금 막 굴러다니죠. 훈련하느라고. 이게 무려 80억 원짜리야. 소나타 300대짜리야. 여기서 이제 머리 좋은 사람은 소나타 300대 그러면 딱 아하 탱크는 자동차 회사가 만드는 거구나. 그거를 연결하는 게 학문입니다. 왜 저 사람은 소나타 300대라고 얘기하지? 더 머리가 좋으면은 그 현대가 만든 모양이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현대가 로템이라는 현대 밑에 있는 회사죠. 현대 로템에서 K2를 만드는데 원형은 미제지 아무래도.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만들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훌륭한 탱크입니다. 근데 소나타 300대 값이다. 독일의 레오파드 탱크는 벤츠가 만드는데 소나타급에 해당되는 벤츠 300대 값입니다. 그리고 미국 탱크는 M1이라는 자체가 지금 미국에서 제일 좋은 탱크인데 걔는 크라이슬러가 만듭니다. 미국에서 별로 중요한 회사가 아니네. 크라이슬러는 GM하고 포드가 더 크죠. 크라이슬러가 헤매고 있을 때 미국 정부가 M1 탱크 7,000대를 주문함으로써 그 회사를 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크라이슬러 웬만한 자동차 300대 값. 그러니까 300 곱하기 7,000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국가가 크라이슬러 자동차를 사준 거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그 회사가 기사 회생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막 유추가 되는데 무기 회사가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좌파 놈들이 미국 놈이 무기 팔아먹으려고 그러고 무기에서 돈 벌게 하려고 전쟁하는 거야. 라는 말은 본질이 틀렸구나. 한국에서 전쟁 나면 현대는 돈 많이 벌겠구나. 엉터리구나. 왜? 자동차를 못 팔아먹으니까. 탱크는 팔아먹어도. 그러면은 좌파들이 그렇게 울부짖는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얼 콤플렉스, 군산복합제, 군수산업을 돈 벌리기 위해서 미국이 전쟁하는 거야. 라는 말은 이 데이터를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되죠. 그죠? 그래서 탱크 회사는 다 자동차 회사다. 저거는 우리가 만든 이지스 군함인데 한 대에 1조인데 쟤는 배우가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 무기만 만드는 회사가 있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무기 만드는 회사는 다른 것도 다 만들어요. 우리나라 자주포 좋은 거는 삼성이 만듭니다. 삼성이 자주포 회사인가? 전화회사지. 그렇잖아요. 삼성이 전화로 돈 버는데 자주포도 만든다 이거야.
아주 성능 좋은 거 만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무기만 만드는 회사가 어떨 경우에 있어. 근데 그 회사는 우리 돈 벌게 전쟁 좀 마치다라고 정부를 영향력 미칠 만큼 크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무기회사 돈 벌게 하려고 전쟁 났다는 데이터로 그건 X. 저 비행기 F-15K 미국이 이거 A, B, C, D, E, F, G로 쭉 나가는 겁니다. A가 제일 먼저 나오고 B가 다음 것, C가 그 다음 것, D가 그 다음 것인데 이제 이스라엘에 팔 때 그냥 다 건너뛰고 I라고 해서 팔았어. F-15I 그 이스라엘형입니다. 일본에 팔 때는 F-15J, 한국 팔 때는 F-15K로 해서 판 거예요. 근데 앞에 A, B, C, D, E까지 나왔어요. F는 없습니다. 저 이제 읽는 방법 F, 파이터구나, 파이터, 전투기구나 하고 있는 거예요. C로 나오면 이거 수송기구나. B로 나오면 이건 마모, 폭격기구나. 여기다 다 법이 다 있어요. 읽는 법이. 평화는 중요하죠. 그러나 상대방의 불중함으로 유지되는 평화를 평화라고 말할 수 없다. 노예가 주인한테 안 덤비면은 얻어 터지진 않습니다. 근데 그게 평화인가? 노예 상태지. 평화에는 정의라는 요인이 들어가야 한다. 남북한 간의 평화를 우리가 매일 북한한테 꿇어서 오는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정의라는 요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헷갈려가지고 정치가들이 여러분 평화입니까 전쟁입니까를 우리 보고 택하라고 그래요. 그런 말이 전혀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말이 안 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이것을 몸소 실행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완용이. 일본한테 나라를 뺏긴 전쟁보다는 그게 더 나아. 아마 이 사람이 무덤에서 튀어나와가지고 뭐 문재인 대통령과 그 친구들이 하는 말 들으면 너무 기쁠 거예요. 맞아, 내가 100년 전에 그 짓을 했어. 일본한테 먹히더라고. 우리 국민들 일본 놈 총 맞아 죽은 사람 없잖아. 화나서 자살한 사람 몇 명 빼놓고는. 이완용 평화주의자예요. 이 말이 맞으면은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정답을 알아요. 이완용에는 존경 안 하는데 210 이순신을 존경한대. 이 사람들은 싸우자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보면 싸우자고 그러는 사람이 유난히 충신이야. 그리고 평화를 얘기한 사람은 전부 간신 취급당해 지금. 그러면서도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또 낫대. 이런 이율배반이 어디 있어요, 그죠?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나면은 평화를 주장한 이율곡이 아니라 이완용이 그리고 대비하자고 하지 않고 걱정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김석희를 좋다고 그래야지. 그리고 이순신보다는 일본 놈들 전부 다 그 외놈들 뭐 쥐새끼 같은 놈들이라고 하는 사람을 좋아해야지. 왜 그 사람들 지금 비하해요? 이런 엉터리입니다. 국가들은 자신에게 더 나은 평화를 위해 전쟁도 하는 것이다. 이것이 국제정치의 논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주의예요. 더 나은 평화를 위해서 전쟁도 한다. 전쟁을 하는 이유 1, 2, 3, 4, 5, 6, 7, 8 쭉 나오는데 12 평화를 위하여 눈 들어갑니다. 전쟁을 왜 하는데 평화를 위하여. 전쟁은 평화하고 베터 피스. 우리가 지금 베터 피스를 갖기 위해서 다 군대 갖고 있고 그런 것이죠. 이원용이 얘기하다가 재밌는 거 하나 찾았어요. 여러분들 독립문 있죠? 독립문. 독립문에 독립문이라고 글 써 있는데 그거 이완용이가 쓴 겁니다. 독립문에 독립문이라는 글자는 이완용이가 쓴 거다. 이게 1924년 동아일보에 나온 거예요. 지금 100년 전 동아일보에 교북동에 교북동이 지금 있는데 길가에 독립문이 있습니다. 그 위에 새겨 있는 독립문이라는 세 글자는 이완용이가 쓴 것이랍니다. 이완용이라는 다른 이완용이 아니라 조선유적 영수 후작 가까울지다. 바로 우리가 나라 팔아먹었다고 얘기하는 그 이완용이 올지다. 라고 동아일보에 나왔다. 아주 확실한 그거죠. 독립은 여기 있는데 내가 이 길 뭐 자주 다니는 길인데 여기로 가면 그 연세대학교 금화터널이에요. 그 지나면 연대 나오고 여기로 이제 광화문으로 오는 길이야. 이걸 짓기 위해서 얘를 뒤로 밀었다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는 참 문화재 정책이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이따가 길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거를 뒤로 밀었어. 자리를. 이거 밑에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 그죠? 그렇잖아, 밀은 거예요. 야. 지금 덕수경 돌단길도 다 밀은 겁니다. 찔러준다고. 네, 맞아요. 원래가 아니야. 그건 원래 길이 아닙니다. 그 대한문 있죠, 대한문. 네. 그것도 원래 데서 뒤로 간 거야. 근데 그게 가도 되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뭘 못 먹으니 난 문화재 전공이 아니니까. 그리고 남대문이 불나가지고 숭례문이 불나서 다 새로 졌는데 그냥 계속 국보 이런가 그게. 저건 메이드 인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입니다. 메이드 인 조선이 아니야. 그리고 2020년에 만든 거야. 원래는 1500년 뭐 양녕대문이 그 앞에 썼으면 숭례문이라고 뭐 했어요. 어떤 거가 맞는 거지. 또 공부하는 사람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래도 되는 거지. 이완용이 나오다가 보니까 이렇게 가는데 전쟁의 반대말은 평화가 아닙니다. 전쟁의 반대말은 전쟁 안 하는 거예요. 동사로서 이 전쟁의 반대말은 전쟁 안 하는 건데 전쟁 안 하는 거는 항복이나 기권입니다. 싸움 안 하는 거니까.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평화는 목표입니다. 전쟁은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인데 수단. 하나는 목표고 하나는 수단인데 그 중에 하나를 택하면 우리가 어떻게 택해? 전쟁의 평화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러면은 당신 전쟁을 잘 활용해서 평화를 지키려고 우리가 당신 총사령관으로 뽑아준 거 아니야? 라고 반문하면 됩니다. 대통령은 전쟁하는 사람이에요. 군대 갔다 왔든 안 갔다 왔든 여자든 남자든 늙은이든 젊은이든 모름지기 대통령은 전쟁하는 사람이고 대통령은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보다 높지 않아요. 내가 군인이면 나보다 높아 확실히. 내가 그 사람의 명령을 받아야 되니까. 그 사람은 국민보다 높은 사람은 아닙니다. 단지 군인 중에서 제일 높기 때문에 대통령을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수권, 군 통수권자지. 헌법에 써 있는 말입니다. 평화하고 목표 이걸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그걸 헷갈리는 사람들이 뭐 미군 철수 훈련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훈련을 전쟁하려고 하나 전쟁 막으려고 하는 거지. 가서 물어보세요. 왜 너네 땀 흘리니? 전쟁터의 피 한 방울과 훈련장의 땀 한 방울은 같다라고 써 있습니다. 군대 가보면 우리가 다 열심히 평소에 싸움하는 기술을 배우면 전쟁이 안 나가고 무서우니까 못하는 거죠. 이 로마의 저술가 베제티우스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이건 뭐 언제 뭐 몇천 년 전에 예수님 나기도 전에 한 말이에요. 그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여기서 이제 명사로 쓰일 때 그거 반대 개념입니다. 여러분 전쟁이요 평화할 때는 하나는 명사고 하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그 두 말이 속성이 다른 말이 되거든요. 근데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 준비하는 이거는 둘 다 명사로 시비스 파셈 파라벨룸 이건 뭐 그냥 우리 라틴어인데 다 외웁니다. 영어로 번역하면은 if you want peace, if you wish for peace, prepare for war. 요 논리 구조가 if you want A, A를 원하면 then do B, B를 하라. 근데 A가 B가 서로 상치되는 개념이야. 점수를 많이 받고 싶으면 공부를 조금 하라. 말 돼요? 살을 빼고 싶으면 밥을 많이 먹어라. 말 돼요? A가 B가 서로 다른 국제정치의 논리가 그렇게 역설적으로 돼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명사 두 개를 놓고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대비해. 근데 여러분 전쟁입니까 평화입니까? 둘 다 명사가 아니에요. 하나는 수단이고 하나는 행동입니다. 동사가 되는 거예요. 전쟁할 거요? 평화할 거요라는 말은 없죠. 전쟁할 거요라는 말이 있어도 전쟁을 하다, 평화를 하다라는 말은 없죠. 이거 속성이 다른 말이에요. 살이 빠지고 싶으면 밥을 많이 드세요. 학점을 잘 받고 싶으면 공부 조금 하세요. 라는 논리가 역설의 논리인데 그것이 국제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논리다. 라고 우리가 아주 쉬운 거죠. 마이클 하워드라는 이 사람이 100살이 다 돼서 돌아가신 분인데 전쟁과 평화의 연구라는 참 옛날 책에 기가 막힌 문장이 있어요. War, 전쟁은 thus 그렇기 때문에 in itself 그 자체 inescapably is an evil.
전쟁은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피할 수 없는 악이다. 전쟁은 선이 아니지 악이지 왜 사람이 죽고 파괴되니까. 그러나 those who renounce the use of force 힘의 사용을 거부한 자 find themselves at the mercy of those who do not. 전쟁을 무기를 사용을 포기한 자, 무기 사용을 포기하지 않은 자의 손아귀 속에 자신의 운명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 내가 저거 지난 5년 동안의 남북한 관계 아닙니까? 북한은 매일 싸우자고 그러고 한국은 죽어도 안 싸운다고 그러고 그 우리의 운명이 쟤네도 손아귀에 들어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줘야 된다고 그러고 밥 줘야 된다고 그러고 뭐 갖다 줘야 된다고 그러고 박정희 대통령이 미친 개에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그러는데 미친 개에게 밥을 주자는 미친 놈들이 많아서 고민이다. 미친 개가 밥 주면은 신나가지고 동물을 바로 이런 이 논리가 정말 수천 년의 진리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보고 나서 이렇게 그 진리를 밝히는 거죠. 평화조약이 8,000개가 있는데 인간 역사에 1950몇 년에 나온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평화조약이 8,000개가 있었는데 그 모든 평화조약은 다 깨졌는데 깨질 때까지 평균 시간이 2년이다. 평화조약이 2년 유지된다. 2년. 다 깨졌는데 그걸 하려고 이렇게 아우성을 쳐. 다른 방법으로 전쟁을 막고 있는데 20세기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 시대로 칩니다. 1900년대 1차 대전, 2차 대전, 한국전쟁, 월남전쟁, 뭐 핵전쟁 나서 다 죽는 줄 알았죠. 핵폭탄도 터졌고. 근데 21세기가 될 때 서기 2000년을 맞을 때 많은 사람들이 희망해. 이제 21세기는 평화의 시대가 될 거야 그랬는데 21세기 되니까 다른 전쟁이 난 거예요. 테러 전쟁 2001년. 이게 출근해가지고 집에 못 오고 죽네. 학교 갔다가 죽네. 이거 겁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전쟁의 시대가 됐는데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핵 위기. 지금 오히려 퍼머넌트 워페어의 시대가 열린 거 아니냐. 아무 때나 전쟁하는 시대. 옛날에는 전쟁하려면 준비했습니다. 전쟁한다고 또 야 우리 전쟁이야라고 하고 그러고서 군대 모빌라이즈 시켜서 가는데 한 달 걸리고 그랬어요. 어떤 때는 모빌라이즈를 하고 나니까 회사는 못 시켜. 그러니까 그냥 가버려. 1차 대전이 그런 전쟁입니다. 코끼리가 일어나서 뛰다가 못 써. 그냥 가서 받은 거예요. 1차 대전을 그렇게 치는데 이제는 군대가 그냥 항상 모빌라이즈 된 상태라. 그러니까 미군 장군들이 fight tonight 그러죠. 오늘 밤 싸울 거야. 완전히 풀리 모빌라이즈 된 상태가 그냥 그러니까 아무 때나 전쟁이 나는 거예요. 1차 대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전쟁 나려면 한두 달은 걸려. 그동안 도망도 갈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야 그래도 21세기 프랑스하고 독일이 싸울까? 영국이 프랑스하고 전쟁을 할까? 그래도 수백 년 동안 서로 싸우던 나라들인데 그 싸울 가능성은 없어 라고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한 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07년에 나온 책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21세기가 돼서 나왔는데 콜린 그레이라는 이 사람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대단한 학자인데 Another Bloody Century 또 다른 피의 세기. 나이 책 보고서 야 21세기는 그래도 테러리즘은 있어도 강대국끼리 싸우는 거는 설마 했는데 이 사람은 강대국끼리 싸울 수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21세기 역시 피밀이 나는 세기다. 20세기보다도 하나도 못하다. 그러면서 몇 가지 그 이유를 다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강대국 사이에 대전쟁 발발 가능성조차 있으며 이미 그럴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강대국끼리의 마지막 전쟁은 한국 전쟁입니다. 한국 전쟁에서 중공도 그냥 강대국으로 쳐준 거예요. 소련이 또 사실은 왔죠. 그래서 미국하고 소련, 중국이 쏴서 강대국이 양편에 하나씩이라도 들어간 전쟁을 강대국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Great Power War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양쪽에 그레이트 파워가 하나라도 들어간 전쟁은 없어요. 근데 앞으로 있을 것 같다.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면 완전히 그레이트 파워죠. 일본도 지금 그레이트 파워, 지금 7강에 일본도 노립니다.
그러니까 그 강대 일본하고 중국이 전쟁할 가능성이 0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세컨부에서부터 뭐 싸우는 거죠. 전쟁 지역이 코리아. 네? 전쟁을 하게 되면 지역이 코리아가 되는 일본하고 중국하고 전쟁하게 되면 한국은 전쟁터가 될 확률이 아주 높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바보들이 왜 다른 나라 싸우는데 우리가 끼냐? 그래서 미군 다 나가 그러면 미국하고 중국이 전쟁하는 순간 한국을 먼저 점령하는 나라가 그 전쟁에서 이깁니다. 이 바보들은요. 아니 청일전쟁은 아산에서 싸웠죠. 청일전쟁은 아산에서 싸웠는데 충남 아산. 거기가 첫 번째 전쟁 터진대요. 노일전쟁은 한반도 전체에서 싸웠죠. 우리가 뭐 러시아는 동맹국이다. 일본하고 동맹 맺었나? 그런 역사적인 지식을 전혀 무시하는 그런 이론들이 최근에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 무조건적인 평화주의, 평화는 떠든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평화는 떠든다고 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몇 가지 일곱 가지 이유를 댔어요. 21세기도 피비린내 나는 세계라고 예언한 이유를 뭐 전쟁은 언제라도 우리와 함께 있었다. 역사일에 전쟁이 수단으로서 포기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전쟁에서 이긴다는 보장만 있으면 오늘 전쟁 안 하겠어요. 대만에서. 하긴. 보장이 안 되니까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너 대비면 우리도 싸울 거라고 쉬지 않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전쟁 속에 지속적이고 변하지 않는 본질이 있다고 본다. 전쟁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년이나 다음 세기나 다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앞으로 당분간은 국가 간의 집단들 사이에 비정규전이 유행하겠지만 테러 같은 거가 유행하겠지만은 국가들 사이의 전쟁, 심지어 강대국 사이의 전쟁도 전혀 그 발발 가능성이 소멸되지 않았다. 넷째, 전쟁의 발발과 전쟁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비록 유일한 것은 아닐지라도 압도적으로 폴리티컬한 콘텍스트인데 그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 다섯째, 전쟁은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행동이다. 전쟁은 전쟁을 수행하는 공동체의 성격을 반영하는 행동이다. 중국이, 북한이, 소련이, 러시아가, 미국이, 영국이 그 속성을 버렸습니까? 속성이 그대로 있지. 여섯째, 전쟁은 선형적인 진화의 과정을 거치며 변하는 것이 아니다. 예상하지 않았던 일은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아무 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보하지 않아요. 국제정치, 국제법 그리고 규범 및 윤리적인 수단을 통해 전쟁을 규제하고 통제하고 제한하려는 노력은 추구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효과는 언제라도 허약하며 국제법 누가 지킵니까? 약한 나라만 지키는 거죠. 센 놈이 국제법 왜 지켜? 안 지켜도 되는데. 중국이 인공섬에다가 영해를 선언합니다. 인공섬은 영해를 못 갖게 돼 있어요. 중국이 선언하면 이 세상 모든 나라가 거기 안 들어갑니다. 왜 영해라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들어가려면 허락받습니다. 근데 그냥 가버리는 나라는 딱 한 나라 있어요. 중국보다 내가 더 세라고 생각하는. 미국은 중국이 영해를 선포해서 막 다녀요. 중국이 저기 나를 모욕해서 우리 영토를 침범해서 쏘아오는 전쟁이죠. 거기 우리나라 배가 그냥 지나면 우리나라 배는 뭐 같은 편이니까 같은 편 아니지만은 봐줄 거야. 근데 캐나다 군함 정도고 혼자 지나가면 맞을 겁니다. 중국한테. 안 그렇겠습니까? 미군하고 같이 따라가는 것도.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오하이오 대학의 그 뭐 약간 멍청한 교수인데. 난 뭐 이 사람 만나도 모르겠지만 존 뮤엘러라는 사람입니다. Retist from Doomsday. 핵전쟁 날 가능성은 없대. 전쟁은 이제 그리고 또 stupidity of war. 전쟁하는 것은 이제 바보라고 봐야기 때문에 이제 21세기는 전쟁이 없대요. 그래서 책 사두긴 했습니다. 근데 읽으려고 그랬더니 소문부터가 재미가 없어서 그냥 꽂아놓고 있어요. 죽을 때가 다 되니까 1930년생인데 이 사람이 알란 밀레 교수가 아주 친해요. 같은 그 모션 센터라고 오하이오 대학에 아주 유명한 국제관계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 교수예요. 이 사람 방도 멋있어요. 책도 많고. 네.
이제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리트릿, 둠스데이는 핵전쟁 나서 다 죽는 날이죠. 거기서부터 우리는 후퇴하고 있다. 이제 다 죽는 날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대. 되게 낙관적인 사람입니다. 거의 뭐 낙관적인 사람도 있어야 되죠. 아인슈타인이 했던 재미있는 말이에요. 친구가 물어봤어. 우리는 핵폭탄이라는 무지막지한 물건을 만들었는데 끝내주는 과학의 초정밀 무기를 만들었는데 왜 전쟁을 막을 줄은 모르지?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인슈타인 박사가 친구야 그거는 정말로 쉬운 질문이야. 왜냐하면 정치학이 물리학보다 훨씬 어려워서 그래.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참 맞는 얘기죠. 물리학은 한참 하다 보면은 자기네들끼리 통해. 근데 정치학은 안 통해. 서로 싸워. 그러니까 뭐 평화를 위해서 미국은 가야 된다는 놈들도 있고 미국이 계속 총 쏘고 훈련을 해야지 평화가 온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역사의 교훈은 후자가 맞다 이겁니다. 정치학이 물리학보다 더 어렵지. 정치학은 어렵긴 어렵죠. 어려운 학문일수록 교과서가 많아요. 부담도 많고. 근데 쉽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정교한 학문, 발전된 학문은 교과서 한 권으로 낼 수 있습니다. 정통한, 그러니까 뭐가 정통이라는 데 대해서 학자들끼리 합의를 하면은 교과서 숫자가 줄어들어요. 이게 합의가 안 될 때는 개론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정책 개론은 개론만 해도 너무 많죠. 경제학은 그래도 정책보다는 좀 발달된 학문이야. 왜냐하면은 측정 도구가 있습니다. 돈. 10달러는 5달러의 2배다. 딱 맞죠? 근데도 경제학자들이 집 샀다가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10달러 가진 사람은 5달러 가진 사람보다 2배 행복하다는 아니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백화점의 점원인데 두 여자가 들어왔어. 옷 사러. 한 사람은 주머니에 100만 원이 있는 것 같아. 한 사람은 10만 원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우리는 100만 원 있는 사람이 옷 살 거라고 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100만 원 있는 사람은 화장실 가려고 온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물건을 사겠다는 구매력이 100만 원 있다고 반드시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부자들이 청바지 입고 다니죠. 그래서 경제학이 정치학은 권력을 측정을 못해요. 윤석열의 권력은 한덕수 권력의 1.75배다. 딱 이렇게 나오면은 전쟁은 안 나지. 딱 해서 네가 져. 내 데미지 마. 근데 그게 안 되거든. 근데 경제학은 그래도 야 너가 2배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 되는 겁니다. 왜? 인간의 마음이라는 요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경제도 막 틀리는데 이 사람이 사무엘슨 박사라고 이 사람이 그 경제학 노벨상 받은 사람이고 우리 학교 다닐 땐 저 사람의 교과서가 제일 유명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교과서 맨 앞에 1970년대 그 원서 이제 경제 발전인데 소련이 미국 앞서는 거로 돼 있어. 그거 보니까 되게 우울하더라고. 당시에는 미국이 앞서야 되는데 이게 소련이 앞서는 거로 나오냐고. 그쪽 도표를 그린 거예요. 이 사람이 소련 망하는 해에 나온 책에서 소련이 앞설 거라고 그대로 주장하거든요.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학자들도. 소련의 경제는 과거 회의론자들이 생각했거는 반대로 사회주의 통계 경제가 기능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번영을 구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사회주의가 번영할 수 있대. 김정은이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겠지. 노벨상 받은 놈이 한 얘기야. 1989년에 소련이 붕괴되기 1년 전에 간행한 책에서 소련 경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거 완전 정신 나간 사람이야. 레이건 대통령은 이제 내버려 망해. 레이건 대통령은 사람들이 전부 다 멍청이라고 그러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버려 망해. 그런데 노벨 경제학 받은 사람은 문제 없어, 끄떡 없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독서와 연구는 예리하고 비판적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책 볼 때는 항상 그 크리티컬 마인드를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너무 그렇게 되면 이 책이 안 읽혀지지. 다음 처리가 되니까 앞에 한 소리하고 뒤에 한 소리가 막 틀리고 아무리 괜찮아 할지라도 그러다 이건 좀 읽을 때는 이렇게 야 이거 다 맞아 그러면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기택 교수라고 프랑스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피에르 루르맹, 디루데 이 사람이 그 한국 국제정치학의 프랑스 계열 학자로서 이제 제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히스토리에 대해서 아주 프랑스 국제정치학은 역사에 밝아요. 역사. 미국 국제정치학은 이론이 강하고, 근데 이제 이론은 나무 줄기야. 그리고 히스토리는 이파리다. 이 두 개를 다 알면은 이제 끝내주죠. 조금씩 이제 좀 특이 있는데, 이 책, 프랑스 책을 한국말로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국제정치사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국제정치에서 심층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만 알면은 웬만큼 분석이 돼. 이거는 안 변해. 세월이 지나도. 지리적 조건들, 인구의 이동, 경제, 금융적인 이해관계, 국민과 국가의 집단적인 특성, 여론, 이런 것들을 인간 집단이 발전해온 틀을 형성짓고 또 그들 사이의 관계의 본질을 대부분 결정해주는 것, 이런 것을 심층동인, 그러니까 밑에 깔려있는 겁니다. 중국하고 러시아가 친구라고요. 지금 당장 할 수 없이 친구야. 왜? 미국하고 일본이 한 편이 됐거든. 걔네들은 속에 너하고 나하고는 원수야. 너무 길게 붙어 있어요. 몇천 킬로가 붙어 있어, 땅이. 그게 심층동인입니다. 겉으로는 할 수 없이 친구야, 지금. 고버초프가 아니라 푸틴하고 시진핑이 만나서 쓱 썩은 미소를 쪄요. 근데 그 미소는 썩은 미소지, 정말 진짜 다정한 미소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왜? 저 심층동인이 있기 때문에. 소리는 그럽니다. 너가 냉전 시대 때 나를 배반한 놈이야. 같은 공산주의 하다가 닉슨한테 붙었잖아, 너. 미국 놈들이 너를 길러주지, 몇십 년 동안. 근데 네가 이렇게 컸는데 너 때문에 나는 죽었지. 그건 내가 영원히 잊을 수가 없는 거야. 속에 돼 있는 겁니다. 그게 더 심층동인이 겉에 있는 것보다 더 센 거예요. 둘이 악수하는 거 잘 보세요. 썩은 미소지 그게 진정한 미소인지. 바로 이런 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은 매일 심층동인이라는 용어를 아주 불어는 퐁더멘탈 하여간 그래. 무슨 이건 항상 풀었으니까. 그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리적인 요인이 아마도 제일 중요할 거다. 러시아하고 중국은 정말 친구는 못 된다. 우리가 중국하고 정말 친구는 안 된다. 국경이 붙어서 1200km. 북한도 중국하고는 진짜 친구는 아니다. 붙어 있으니까. 차라리 일본이 더나, 일본은 떨어져 있어서. 그렇지만 일본은 세계에서 우리랑 제일 가깝기 때문에 중국 다음으로 위험하다. 필리핀은 우리한테 아무런 위험을 주지 않는다. 페루는 우리가 하나도 몰라도 우리나라 국제정치무사인데 아무런 물고기 잡는 데는 이해가 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페루 몰라도, 짐바브웨 하나도 몰라도 됩니다. 짐바브웨 국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몰라도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퐁더멘탈한 게 아니니까. 아주 유명한 교수면서 아주 이제 또라이 교수라고 낙인을 찍혔던 교수입니다. 저 사람이 또라이라고 교수로 낙인 찍히면서 역시 백인들이 잘 살아. 역시 기독교 문명이 잘 살아. 역시 서부 유럽이 잘 살아. 그 얘기하면 또라이가 돼요. 흑인이 IQ가 더 높아 그러면 그거는 탁월한 논문이 되는데, 내가 연구를 한 결과 역시 흑인은 백인보다 IQ가 20이 낮아 그러면 그 논문 발명 죽습니다. 이 웃기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Wealth and Poverty of Nations, 내가 이제 자주 인용하는 것 중에 다음번 밥이 올지 모르는 나라, 살 빼려고 돈 쓰는 나라, 먹기 위해서 사는 나라, 이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부와 빈곤, 우리나라로도 번역도 돼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하도 이렇게 남이 씹어대니까 이 말을 한다. I prefer truth to good think. 나는 좋게 생각하는 것보다 진리를 선호하지. I feel sure of my ground. 나는 내 주장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어. 나의 입장에서 나는 확신하고 있어. 대단한 그 데이비드 란데스라는 그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자입니다. 경제사가죠. 역시 그 하버드 대학이 그 좋은 대학은 좋은 대학 같아. 웬만한 큰 이론들이 전부 다 여기서 나옵니다. 그 파라다임 빌더들이 사는 데요. 세계를 보는 관점을 만드는 사람들. 나는 듣기 좋은 말보다 진리를 선호합니다. 나는 내 입장을 확신합니다. 학자로서 굉장히 괜찮은 거죠. 국제정책의 이제 현실주의를 얘기할 텐데,
현실주의, 영어로 리얼리즘, 리얼 폴리틱. 국어책에 나오는 현실,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조, 하나의 생각하는 틀, 방법입니다. 내가 현실주의자다. 아, 저 사람 현실주의네. 대단히 현실주의야. 그게 거기에 하려면 국가들은 전부 이익을 추구해. 국가 이익이 국가 행동의 기본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도덕적 원칙? 아유, 그거는 뭐 나중 문제지. 도덕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닌데 그거는 이익보다는 뒤야. 라는 관점을 가진 사람은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이 관점은 2차 대전 이후 오늘까지 국제정착이 압도적인 주다. 내셔널 인터레스트. 국가들은 국가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국가 이익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네 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SPPP라고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Security. 사는 거, 살아남는 거, 파워, 힘을 누리는 거, 프로스페이티, 돈을 많이 갖는 거, 프레스티지, 폼나는 거. 올림픽 가서 금메달 받는 게 프레스티지예요. 노벨상 받는 거 프레스티지입니다. 프로스페리티, 번영, 돈 많이 버는 거, 파워, 군사력 좋은 거 가지는 거, 시큐리티, 안보. 이 순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미국 나가라, 우리 독립국이 그러면 프레스티지가 올라와요. 미군 없는데 우리가 스스로 나라를 지키니까.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 프로스페리티 깨져. 미군 나가면 국방 그런 거 다 써야 되니까. 그리고 군사력이 약해져. 안보가 약해져. 그래서 국가 이익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뒤의 것을 위해서 앞의 것을 깨는 것은 정책 중에 빵점입니다. 노무현 씨가 미국 나가세요. 그 프레스티지를 위해서 좋아. 근데 그것은 우리나라의 번영, 힘, 안보를 위해서 망한 정책이. 그렇게 계산은 노벨상 받는 건 중요한 일인데 그보다는 안보가 더 중요해. 난 차범근이가 군대 가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 네가 독일 가가지고 국외 선양도 아니죠. 태극기 달고 뛰는 거 아니잖아. 개인적인 영광이지. 우리나라 웃기는 나라예요. 미국 LA 다저스 프로그램을 방송을 해줘. 중계 방송을 하는 나라입니다. 왜? 우리나라 한국인 피를 가진 사람이 뛰고 있다고. 그래서 반미하고. 그래서 여기서 파워라는 거는 국가 이익이라는 차원에서 디파인, 정의되는 것이다. 모든 국가, 모든 정책에는 다음 중 하나로 귀결된다. 왜? 살아남는 거하고 힘이 중요하다 보니까 모든 나라들은 전부 다 increase power, 힘을 증강시키려고 노력하고 to keep power, 힘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to demonstrate power, 그 힘을 과시하려고 노력한다. 한스 모겐소. 이건 몇 가지 아주 간단한 원칙입니다. 힘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과시하려고 노력하고 증가시키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경제 발전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경제 발전하면 힘이 느니까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이건 보편적인 법칙이다 라고 모겐소는 얘기를 했죠. 이거를 믿는 국제정치학자는 현실주의자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현실적이다가 아니라 현실주의의 관점은 인간성의 선함을 믿지 않는다. 인간은 선하지는 않아요. 참 악한 일을 막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굿니스죠. 선한 사람. 선한 사람입니다. 최고가. 그래서 그 레베카가 되게 선한 사람이지. 그 종이 왔을 때 내 목준덕식에 그릇을 좀 아래로 대라. 그랬더니 목만 적셔준 게 아니라 저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낙타에 물을 먹이는데 1시간 40분이 걸립니다. 10마리를 데리고 가는데 한 마리가 10분 먹는데요. 1시간 40분의 시간을 제공을 한 착한 여인이야. 그래서 이제 저거를 낙점을 한 겁니다. 이삭의 와이프로. 성경에 읽어보면 참 레이건 대통령이 성경책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면할 모든 문제점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해답도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It is impossible to rightly govern a nation without God and Bible.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경책 없이 국가를 올바르게 다스린다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거 뭐 서양 사람들이 자세히 읽어보면은 참 그런 굿니스가 나는 최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한. 근데 국제 정치는 그 선하지가 못해 사람들이. 독일 사람은 100만 명 죽어도 영국 사람은 즐거워요. 영국 사람 10명 죽으면 막 슬픈데 거꾸로 또 걔네들끼리. 우리나라 일본 사람 지진 나고 그러면은 아예 다 부서지지 그러기 원하는 사람. 남의 나라 슬픔은 나의 기쁨이야. 이런 국제 정치가 지금 거기까지 발달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했었죠. 고바초프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이 화성이 우리를 공격하면은 우리 도와줄 거예요. 네, 도와줄 거예요. 화성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싸울 때는 화성 놈이 죽어야 되는 거야. 우리도 그럴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나라가 트는 하나의 그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에치카라는 사람이 역사는 무엇인가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쓰고 저 사람 러시아 혁명사를 전공하는 그 약간 좌파적인 학자입니다. 그 옆에 흑백 사진은 라인홀트 리버라는 미국 목사님인데 저 사람의 쓴 모럴맨 앤드 임모럴 소사이티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그는 지금 교보문고 가면은 10,000몇 원이면 살 수 있는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번역도 많은데 새로 나온 게 좋겠지 뭐. 근데 라인홀트 리버를 왜 현실주의의 족보에 올려주느냐? 국가들은 말이죠 도덕이 가장 밑으로 내려가 있는 집단이에요. 우리 개인은 도덕적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아주 극악무도한 살인자를 이런 중위세우고 총 주면 못 쏴요. 이러면 강간 살인범인데도 못 쏩니다. 어떻게 쏴? 근데 군인들은 나가서 종교전에서 쏘고 많이 죽일수록 훈장받아. 도덕의 레벨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모럴맨 인간은 도덕적일 수 있어. 근데 사회는 도덕의 차원이 내려갑니다. 군복입표 좀 보세요. 여기 순진한 사람들 군복입표 주면 싸움합니다. 내가 중2 때 우리 동네 깡패들하고 떼싸움하다 걸려가지고 군복을 입으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난 싸움 되게 못하는데 군복 입고 중2 때 맥주 오래서 맥주 먹는데 그 동네 깡패들이 와가지고 이제 맞짱을 떠가지고 뭐 개판으로 싸우고 다 형목이들 끌려가고 그랬는데 그게 나는 그 책 읽고 모럴맨 앤드 임모럴 소사이티가 너무나도 우리가 그 개인으로서 하고 집단으로서 행동할 때 달라요. 뭐 어느 대학교 동문회 할 때 또 기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리를 밝히는 분 중에 하나라. 국가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개인적 도덕 레벨이 가장 낮아진 그런 것들이 모여서 싸움을 하니 이게 싸움이 매일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요거는 한번 뭐 이건 워낙 고전이니까 국제정치 안 하는 사람도 읽으면 좋은 책입니다. 도덕적인 그 비도 이것이 가장 그 새로운 버전이에요. 그리고 20년간의 위기라는 책은 이에치카가 쓴 건데 20년 동안 평화가 올 줄 알고 국제정책이 그때 생겼죠. 1919년에 1차 대전 끝난 다음에 야 우리 영국에서 전쟁을 막아야 되겠다 했는데 뭐 막기는커녕 2차 대전이 터져버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현실주의의 대표적인 교과서 3종입니다. 한스봉에서 1948년에 나온 책. 그 다음에 케네트 월츠의 79년에 나온 1세대 현실주의, 2세대 현실주의, 3세대 현실주의는 서기 2001년에 나온 존 미어샤이머의 강대국 국제정책 비극. 1세대, 2세대, 3세대 뭐가 달라져서 이렇게 세대가 구분되냐? 다행히 이 세 책은 전부 다 우리말로 번역이 다 되어 있습니다. 1세대 국제정책 한순봉에서 요거는 우리 그 전번에 산 책은 이 책의 또 후판이야. 이거는 이제 한순봉에서가 쓴 거고 이 책에 칠판이 있는데 한순봉에서 제자들이 이제 또 좀 고쳐놓은 겁니다. 그거를 번역한 책이 한국에서 최근에 또 나왔죠. 그리고 요거는 1979년판 국제정치 이론해가지고 박건영 교수라고 무슨 카톨릭 대학 교수가 번역한 거고 그 다음에 미어시의 뭐 3세대 거를 내가 1판을 번역한 겁니다. 강대국 국제정치 비극 했는데 바뀌어서 이제 나왔죠. 요거 이제 2판, 뭐 2판이 아니라 업데이트드 그래가지고
챕터 하나를 바꿔놓은 겁니다. 13장을. 그리고 요거는 그대로 안 바뀌고 나오고, 그리고 Politics of Nations는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인데 1세대하고 3세대는 심판이 나오고 2세대는 그냥 있어요. 뭘 가지고 구분하느냐? 요거가 이제 3세 새로 나온 한스봉에서 책입니다. 이게 미어시아만 이 한스봉에서 교수가 시카고 대학 교수인데 이 사람 자리를 이 교수가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현실주의 후계 학문에 그냥 족보가 연결되죠. 당대국 국제정치 비극 내가 이제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요거를 다음 시간에 잠깐 더 하는데 내가 주문해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 도착한 책인데 이 책은 3세대 국제적 현실주의 중에서 1세대가 최고라고 쓴 책이 바로 9월 20일 날 나왔습니다. 1세대가 최고야. 나는 3세대가 최고야라고 믿는 학자예요. 그러니까 저거 700자 번역하느라고 땀질 진짜 그런 거죠. 나는 공격적 현실주의자입니다. 3세대를 공격적 현실주의라고 그래. 이제 다음 시간에 앞에 하는데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해볼게. 2020년 우리나라 국력이 100이에요. 우리나라 옆에 있는 나라 제시라고 칩시다. 제시가 재팬 차이나야. 300이라고 가정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00인데 옆 나라가 300이야. 근데 앞으로 2030년에 18년 후에 어떻게 된 것이 여러분이 제일 선호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1. 한국이 500이 됐어. 5배 늘었어. 제시는 2100으로 늘었어. 얘네들 7배가 늘었어. 이게 상황입니다. 2. 한국은 150이 1.5배 늘었어. 근데 제시는 반으로 줄어가고 150이 돼서 똑같아. 1대1이야. 이제 균형이 유지됐어. 3. 한국은 100을 유지했는데 이런 걸 폭삭망해서 60이야.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왔으면 좋겠어요? 3번. 질문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 한국의 국력은 한반도 통일을 전제한 건지 아니 뭐 그런 거 안 되지. 그거 안 따지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500인 거, 와 5배나 잘 살게 되었어. 근데 옆 나라는 7배 잘 살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1.5배 잘 살게 됐는데 이놈들은 망해서 반으로. 그래서 똑같아. 근데 한국은 하나도 안 늘었는데 이놈이 폭삭해서 우리보다 약해졌어. 1, 2, 3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 1번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 사람들은 이상주의자예요. 5배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옆 나라 7배 그건 괜찮아. 우리가 5배 잘 사는 게 제일 좋지 여기서. 지금보다 5배나 부자가 된다는데 근데 다음은 옆에는 7배 부자인데 근데 지금 그래도 그게 좋아라고 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좋은 사람. 이 사람들이 2세대 현실주의예요. 방어적 현실주의자입니다. 균형을 유지하면은 된 거 아니야? 나머지는 3번 좋아하는 사람. 쌍패들이. 3번을 좋아하는 사람이 공격적 현실주의자입니다. 이제는 평화가 온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이제 평화가 온 겁니다. 얘가 못 됩니다. 제이씨가. 비록 우리가 잘 살지 못해도 이제 우리는 안심하고 살게 되었다. 오히려 저놈들이 우리한테 쩔쩔매야 돼. 이거를 국가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공격적 현실주의, 방어적 현실주의가 요겁니다. 국가들은 균형을 잃으면 더 이상 힘을 들이려고 노력하지 않아.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야 그래도 5배 잘 사는 게 좋지. 옆에 있는 놈이 10배 잘 사는 건 중요한 게야. 근데 이거는 심리로 보면 더 불리해지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것이라도 좋다 그런 사람은 국제정치를 되게 아름답게 보는 사람이에요. 이상주의. 다 같이 잘 사는 것이 좋다. 저놈들이 7배 되도 우리가 5배 되는 게 얼마나 좋니? 여기데 공격적 현실주의자들은 나 따라다니니까 강팍한 인간들이 되어버리네. 여기 지금 미어시아이모 교수인데 1세대하고 요거만까지만 오늘 할게요. 그 앞에 요거 나중에 조금 더 1세대를 고전적 현실주의라고 합니다. 2세대를 구조적 현실주의. 국제정치 구조가 나빠서 나라들의 힘을 넓히려고 하는 거야. 옆에 있는 나라들이 무섭거든요. 그래서 균형이 되면은 이제 더 이상 힘을 넓히지 않아. 힘을 늘리지 않아. 그게 이제 두 번째. 아까 말한 그 케네스 월지 교수가
이 고전적 현실주의가 설명 못하는 거가 있어. 고전적 현실, 이게 질문이 두 개, 이론 만드는 방법입니다. 국가들은 왜 권력을 가지고 경쟁하는가? 국가들의 힘이 얼마나 많아야지 만족하는가? 그런데 한스 보겐소의 1세대 현실주의, 고전적 현실주의는 권력은 본능이야. 이건 힘이 없으면 못 살거든. 본능적이야. 그리고 얼마나 많으면 좋을까? 가능한 한 최대. 내가 적인데 내가 불안해. 나보다 힘이 세요. 그래서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해갖고 앞섰어. 내가 150이 되고 여기 100이 됐는데 끝나느냐? 안 끝나. 200이 돼야지 내가 더 안전할 거라서 막 느리는 거. 그게 1세대 현실주의자들이 보는 관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니야. 국가들은 말이지 힘의 균형이 유지가 되면 그때 서. 그게 방어적 현실주의, 케네스 워츠의 구조적 현실주의 또는 2세대 현실주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대에 보니까 미오사이모 교수가 국가들이 힘을 내리는 이유는 본능은 아니야. 확실히 옆 나라가 무서워서 늘리는 건 맞아. 그래서 2세대는 고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균형이 된다면도 더 힘을 늘리는 일을 멈추질 않아. 1등이 되고야말로 그래. 모든 나라들이 다. 그래서 강력들이 싸우는 거야. 또 3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요 변수 두 개 가지고 세 개의 다른 이론이 나오는 거죠. 국가들은 본능적으로 힘을 내린다. 아니야. 옆에 무서워서야. 국가들은 끝까지 힘을 내린다. 아니야. 옆 나라하고 비슷해지면 그때 서. 그렇게 갖고 1세대, 2세대, 3세대인데 여기서 1세대도 이제 공부를 다 하고 나면 다 3세대로 바뀔 거예요. 이제 한국이랑 제이씨가 150이면 오히려 더 전쟁 나지 않을까요? 여기 공부 많이 해서 그런 질문 하네. 전쟁이 지금 이걸 이제 이 사람들이 옛날 이론가들인데 최근에 와서는 균형 상태가 더 불안하다로 바뀌었습니다. 왜? 국가들은 화날 일이 많아. 근데 균형이 깨지면 못 싸워. 약한 놈은 내가 못 이기니까 못 싸우고 센 놈은 내가 이길 건데서 소리 지르고 끝나는데 비슷하고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힘의 균형이 오히려 더 나쁘다라는 것이 최근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같으면은 또 우리가 이제 밸런스라고 그러는 저울이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달달 떨려. 힘이 비슷해서 달달달달 떨려. 우리 신손 탈 때도 힘이 비슷하면 달달 떨려. 근데 이쪽에는 딸이 타고 이쪽에는 아빠가 타면 딱 돼가지고 스테빌리티, 안정이 꽉 유지가 돼. 스테이블한 곳에서는 전쟁이 안 나. 요거는 언스테이블이야. 그죠? 안정적이지 못해. 균형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그 질문은. 그래서 국제정치의 균형이 전쟁 평화의 관건이 아니라 스테빌리티, 안정적이냐를 따지는 겁니다. 안정적이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네. 균형인데 둘이 나라가 생각이 똑같아. 그럼 그게 안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정의 요인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민주국가끼리 안 싸운다가 이제 안정적인 요인에 같은 생각, 같은 힘이 아니라. 근데 지금 이론이 자꾸 발전해요. 근데 이제 국제정책 패러다임은 역시 파워인데 이것이 1세대, 2세대, 3세대가 발전하는 그 근간입니다. 이론이. 나는 3세대인데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왜 1세대가 제일 좋은지 책을 썼길래 그냥 궁금해서 주문했어요. 되게 비싸. 40달러짜리 책이 달러로 올랐는데. 우와. 이 책 보니까 그래도 고전적 현실주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이제 또 이 책 미오시에모 교수 보고 한번 해설하라고 또 박사를 내놓겠죠. 투키디데스에 관련된 이 사람이 투키디데스의 시공자야 보니까 1세대 국제정치 이론, 국제적 현실주의 이론이 투키디데스 거예요 사실. 그거를 정리해 놓은 게 모겐소고 한스 모겐소. 투키디데스 말 보면 슬픈 거 많잖아. 그러니까 국제정치에서 권리란 힘이 비슷한 나라들끼리 떠드는 소리다. 힘이 약한 놈이 무슨 권리가 있어. 그리고 센 놈은 원하는 것을 갖고 약한 나라는 당해야 할 것은 당한다. 뭐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미국만큼 힘이 세지고 일본이 옛날 조선쯤 되면 우리가 가서 별로 툭 차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동의 안 되는데 고개를 껐다부터 동의 안 되는데 북전에서 그러니까 발달 레벨이 그래요. 그래서 화성에서 빨리 지구에 침략을 와야지 지구 사람들이 뭉쳐.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 아주 그 질문 좋은 거 있어요.